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쓰는 원자재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디서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요, 유럽 시장의 문이 닫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EU의 새로운 공급망 규칙, 이게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새로운 글로벌 규칙이 왜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중심에 있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CSDD의 핵심 내용은 뭔지, 또 이게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걸 단순히 규제 대응이 아니라 어떻게 경영 전략으로 삼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까지 총 5단계로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전 세계가 갑자기 기업의 공급망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요, 이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회사랑 직접 거래하는 협력사들, 또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2차, 3차 협력 업체들, 이 보이지 않는 사슬 어딘가에 말이죠, 우리 회사의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동차 반도체 칩이 없어서 공장이 멈춰섰던 순간들 말이에요. 또 갑작스러운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그런 아찔한 경험도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게 드러나 버렸고, 각국 정부도 더는 이걸 방치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핵, 유럽연합이 꺼내든 아주 강력한 카드죠. CSDD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CSDD.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단어 중 하나가 될 테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CSDD,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회사가 직접 하는 일만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당신네 회사에 원두를 공급하는 저 먼 나라의 농장부터 그 원두를 실어나르는 트럭 운전사의 근무 환경까지 당신 사업이랑 연결된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그야말로 공급망의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라는 거죠. 이 법안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죠. 보시면 당장 2028년부터는 대기업들을 시작으로 이 강력한 의무가 현실이 됩니다. 아직 시간 좀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에요. 우리 회사랑 얽혀있는 이 복잡한 공급망 전체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상 준비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럼 CSDD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느냐?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공급망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찾아내라. 둘째, 그 리스크를 막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라. 셋째, 이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해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의 최종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 바로 이사회, 즉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묻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런 변명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렇게 큰 돌을 던졌는데 그럼 이 파장이 과연 유럽 안에서만 머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 움직임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유럽의 프랑스, 독일은 이미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바다 건너 미국까지도 강제노동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수입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모든 법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예요. 바로 기업의 공급망 책임. 이걸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각국의 법들이 제각각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글로벌 표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바로 UN과 OECD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책임 있는 기업 행동 원칙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대세라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골치 아픈 법이 또 하나 생겼네. 우리 회사 법무팀에 맡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이 공급망 문제가 이제는 CEO가 직접 챙겨야 할 회사의 명운이 걸린 경영 전략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가의 말이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망 실사는 반도체나 화학 같은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산업의 기업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법조항 하나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회사의 미래 생존을 결정할 핵심 전략 과제가 된 겁니다. 이게 예전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하고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튼튼한 외양간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단순히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투자예요, 투자. 왜냐하면 이 회사는 공급망까지 깨끗하고 투명하구나 하는 평판이 한번 쌓이면요. 이게 어떤 비싼 광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똑똑한 소비자, 까다로운 투자자, 그리고 심지어 뛰어난 인재들까지 우리 회사로 끌어모으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급망 관리라는 공이 이제 법무침의 책상을 떠나서 회사의 가장 높은 곳, 바로 이사회 회의실 테이블 한가운데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CEO와 이사회가 직접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얼마나 높고 거센지 분석해 봤다면 이제는 그 파도에 올라탈 서핑보드를 준비해야겠죠? 그럼 우리 회사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4가지 핵심 실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급망 관리를 더 이상 변두리 업무로 두지 말고 회사의 핵심 전략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통합시켜야 합니다. 둘째, ESG팀, 기획팀, 현장 운영팀, 이 부서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고요. 셋째, 우리 회사만의 명확한 ESG 기준을 만들어서 협력사들을 관리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표준화해야 합니다. 이 4개의 톱니바퀴가 착착 맞물려 돌아갈 게 비로소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기업의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파느냐로 결정될까요? 아니면 그 제품을 어떻게 파느냐로 결정될까요? 이제 제품의 성능만큼이나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스토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미래의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답하시겠습니까?